쿵! 김장독이 마당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빨간 김치가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남자가 다음 김장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김치, 이런 집안 다 필요 없어. 쿵! 또 한 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00포기. 바닥에는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 치마에 스며든 붉은 자국. 미쳤어. 김치를 왜 쏟아? 나이 든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회가 내일인데.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김장독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남편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없다는 것을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기. 민수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의사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최소 2주는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무거운 물건 들면 출혈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빈혈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퇴원했습니다. 민수가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타자 지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시어머니 박순자와 함께 사는 집. 순자가 마당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왔니? 들어가서 쉬어. 네, 어머님. 지은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기는 가고 없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뱃속에서 움직이던 작은 생명.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응, 엄마. 괜찮아. 무리하지 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지만 공허한 빛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어지럼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조금만 일어나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침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내려와봐. 네, 어머님. 계단을 내려가니 소파에 누군가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박미영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 배에 쿠션을 받치고 편하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미영이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응.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올해도 김장은 내가 도와야 한다.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유산이 뭐 대수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도 유산하고 일했어.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김장 대회가 일주일 후야. 일주일 후요? 그래. 올해는 500포기 해야 해.
500포기.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언니는, 미영이는 허리가 안 좋아서 쉬어야 해. 순자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사과 먹을래? 순자가 예쁘게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미영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허리 아프면 안 되니까 푹 쉬어.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건강이 최우선이지. 그러고는 지은을 봤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괜찮지?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고? 유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2주는 쉬라고 했는데요. 의사가 뭘 알아? 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자. 배추는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야. 500포기. 순자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이 사과를 먹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올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500포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그럼 또 집안이 시끄러워질 텐데. 창밖을 보니 마당에 순자가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장 준비였습니다.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 상태로 김장을 어떻게 하지? 500포기를. 거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0포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트럭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큰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여기다 내려주세요. 트럭에서 배추가 쏟아집니다. 하나, 둘, 셋. 끝없이 내려졌습니다. 1시간 후 마당에 배추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트럭 기사가 말했습니다. 500포기입니다. 맞는지 확인하세요. 트럭이 떠난 후 순자는 지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안에 다 절여야 해. 대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서 시작해. 해 뜨기 전에 절이기 시작해야 해. 평소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배추 한 포기가 지금은 너무 무겁습니다. 한 포기, 2포기, 10포기, 20포기를 나르자 숨이 찼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벌써 쉬어? 이제 겨우 시작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옛날에 너보다도 훨씬 빨랐고 쉬지도 않고 일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 지은은 이미 100포기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순자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은 배추잎 사이에 소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서고 또 다시 굽혔다가 일어섰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순자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거실 창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옳게 고생하네. 미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문을 닫습니다. 지은의 손은 차가운 물과 소금 때문에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순자가 계속 재촉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300포기는 해야 해. 오후 4시 지은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출혈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밖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빨리 나와. 지은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놀이터야? 빨리 해. 네.
배추를 잡으려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내리고 마당에 전등이 켜졌습니다. 순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계속해야지. 하지만 지은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너무 메스꺼워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배추를 씻으며 소금을 뿌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입니다. 새벽 5시 지은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가 큰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대야에 고춧가루를 쏟아붓고 마늘, 생강, 젓갈 다 부어놓고 섞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손등의 상처에 고춧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1시간, 2시간.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순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 발라야지. 빨리 해. 절여진 배추 500포기. 1포기, 2포기, 10포기, 20포기. 입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었습니다. 손은 맵고 짠 고춧가루와 양념 때문에 상처가 더 따가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작은 시누이 수진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미영도 나왔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순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진이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와, 올해는 정말 많이 하셨네요. 언니 고생 많았겠다. 내가 많이 도와줬어.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줬다고? 지은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 김치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50통만 가져갈게요. 당연하지. 얼마든지 가져가. 저는 30통만 가져갈게요, 엄마. 그래, 다들 가져가. 대회 끝나면 나눠줄게.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양념을 발랐습니다. 100포기, 200포기. 점심때가 되어 순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이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어. 빨리 버무려. 해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해. 지은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손은 이제 피범벅이었습니다. 미영과 수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구경 좀 해도 돼요? 두 사람은 완성된 김치통 옆에 섰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엄마 김치가 최고야. 순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올해는 1등 확실하겠어. 자신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허리를 굽히고 있는 동안 그들은 편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지은이 배추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지은은 절여놓은 배추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다리 사이로 빨갛게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하열이었습니다. 뭐야? 순자가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쓰러진 며느리보다는 배추를 걱정했습니다. 왜 깨끗한 배추에 피를 묻혀 지은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배추를 먼저 치웠습니다. 이거 다 버리게 생겼잖아. 그때였습니다. 담장 넘어서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이 쓰러졌네.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순자는 당황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119까지 부를 게 뭐 있나요? 하지만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식도 없고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이송합시다. 지은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시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산처럼 쌓인 배추, 양념대야, 바닥에 피.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장 중이셨습니까? 네. 환자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산했어요. 일주일 전에. 구급대원이 놀랐습니다. 유산 일주일 만에 김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순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지은을 싣고 응급차가 떠나고 순자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녔습니다. 지은은 의식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6. 의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수혈 준비 빨리.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팩을 가져와 지은의 팔에 꽂았습니다. 수술실 준비됐습니다. 즉시 이송. 그때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수였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간호사가 민수를 막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 지은이는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유산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일주일입니다. 유산 후 일주일 만에 무거운 배추를 들고 나르며 김장을 했다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추 한 폭이 3kg 1.5톤, 500포기.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의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일어섰습니다. 환자분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1시간 후 수술실에서 지은이 침대에 누워 나왔습니다. 창백하고 기운 없는 얼굴을 하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집 투성이가 된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고춧가루가 상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차에 지은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 마당에는 김장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마당에서 김장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왔니? 김장 다 끝났다. 대회가 내일인데 딱 맞췄네. 순자가 김장독을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올해는 1등 확실하겠어. 민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은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자. 뭐가 괜찮아? 민수가 지은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장독을 바라봤습니다. 500포기 김장김치 쌓여 있는 김장독. 민수가 김장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가 멈칫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대회용이야. 건드리지 마. 민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순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 민수는 대답 대신 김장독을 내팽개쳤습니다. 빨간 김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에 김치가 흩어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바닥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너 미쳤어.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김장독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 마. 제발. 순자가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싸. 두 번째 김장독도 비워졌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김치가 중요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고생을 어머니가 했어요? 지은이가 다 했잖아요. 민수가 세 번째 김장독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은이가 유산하고 일주일 만에 또 김장독에 들어있던 김치들이 쏟아졌습니다. 1.5톤을, 5톤을 날랐다고요. 혼자서 손이 갈라지도록, 피가 나도록. 순자는 쓰러진 김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담장 넘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만해.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민수는 누구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번째 김장독. 싸. 50번째, 60번째. 마당이 빨간 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민수의 옷에도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얼굴에도 빨간 양념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내 김치. 대회에서 1등.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심사용이야. 마지막 김치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500포기 김장김치가 전부 마당에 뒤섞였습니다. 마당은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어머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안 해도 이 집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미러에 보이는 순자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빨간 김치 바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순자.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눈가가 붉어진 굳은 표정의 민수를 바라보며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지은과 민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짜리 작은 방.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마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였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고 버릇이 없어서 김장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제가 고생해서 만든 김치를 전부 버렸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네요. 시어머니가 불쌍하네요. 김장도 안 도와주고 뭐하는 며느리예요? 저런 며느리는 내쫓는 게 맞아요. 지은은 그 글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한 달 후 지은과 민수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김장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원 기록과 응급실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은을 진료했던 의사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자는 유산 후 일주일 만에 1.5톤을 운반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인의 절반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김치 담그는 도구로 본 겁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계획적 착취로 판단됩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김장을 위한 도구로 봤습니다. 마을 대회 1등을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원고의 치료비 500만 원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허위 사실은 즉시 삭제하십시오. 법정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방송에는 며느리 유산 후 김장 강요한 시어머니 벌금형. 유산 일주일 만에 김장 500포기를 강요한 시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학대가 아니라 범죄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뭘로 본 거야? 며느리분 회복 잘하시길.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순자의 글은 삭제되었고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가게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 지은의 가게였습니다. 3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한 통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 김치는 정말 다른 맛이에요. 어떻게 담그세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담그면 맛이 달라요. 김치 강습도 했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억지로 하면 맛이 없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해요. 하고 싶어서요? 네. 강요당하면 정성이 안 들어가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김치는 억지로 담으면 맛이 없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삶이 있어요. 그래. 잘 살아라.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순자의 모습이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은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은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하나씩 정성껏.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